그럼 온라인에서 네.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6명 있습니다. 현재. 예. 네, 우선 이 자리를 그 학생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학생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랑 또는 이제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또는 요구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들어볼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왜 그렇게 지금 혼합 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히 듣고 싶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점점 순차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학생처, 그 다음에 처장님,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장님 선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들었던 대답으로는 학생들이 정확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이 모처럼 지금 좋은 자리 마련했고 앞으로 언제든지 요청하고 지금 참고로 이 학생회하고 또 지난번에 보면 또 언론사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보직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학교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소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모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여러 가지 여기 좀 서면으로 질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답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선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먼저 전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할까요? 예. 그러면 전담 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의 혼합 수업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몇 차례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무처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저기 우리 대학원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혼합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교무처장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 대학이 어떻게 그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지 그 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난주에 신문사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대학원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에 나왔던 혼합 수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장 자격이 아니라 감염병위원회 실무위원 양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감염병 대처 부서는 제일 큰 조직이 총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전체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감염병 관리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자들만으로 구성된 건데요.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소통 문제가 나왔는데 더 추가된 게 이제 그 총학생회 임원들 뭐 총학생 회장이 됐든 부학 총학생이 됐든 참여시키고 전체 감염병 위원회는 각 부서를 총망라하다 보니까 너무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감염병 실무위원회에서 긴급히 꼭 전체가 모여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될 때 소집을 요청해서 총장님이 소집하시는 그 전체 감염병 관리위원회인데 그건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신속한 상황 대응이 힘들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무위원회는 실시간 화상회의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도 8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 두 조직에 다 총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을 거기 참여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감염병에 대한 그 대응을 뭐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특히 올해 1학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 고민 끝에 우리는 어떻게 작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2021학년도 1학기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우리 대학 혼자서만 모든 걸 결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1학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와 규모가 비슷한 국립대학들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 90%가 넘는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었냐면 그때 2월 말 현재의 앞으로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시행 때까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긍정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백신도 도입되고 해서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면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이런 데이터를 드렸더니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학교로 학생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대면을 위주로 수업을 할 때 우리는 대면 수업을 먼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확산이 중간고사 이후에 확산세가 강화되면 그때 우리는 역으로 비대면으로 상황을 봐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다른 대학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과 추세를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그리고 4월 달서부터 매주간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해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계속 교육부에서 집계를 내고 그거를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주간 그 데이터를 보면서 확진된 서울, 경기, 특히 우리가 속한 경기도 지역의 확진자 추세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대로 3월 첫째 주서부터 계속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지난번에 신문사에 드린 데이터에 비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감염됐고요. 여기는 지금 4월 달 지난주까지 900명이 좀 넘는 대학생들이 또는 교직원이 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전망도 중간고사 이후에 이것이 더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중간고사 이후에 4월달 말 5월달이 됐을 때 더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2월 말에 할 때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에 맞게 지금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도 작년에는 좀 허점이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체온 측정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발열 측정 기계라든가 소독이라든가 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처 우왕좌왕하다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진화돼 나가기 시작해서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안심할 만 수준의 학내 방역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는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코로나19가 진행되어 온 이래 교내에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 1명,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또는 전국적인 추세로 발생한 상황에 비해서 볼 때 아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사람의 확진자가 다 가족 간 감염에 의해서 한 사람은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실히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그 확진자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확진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학과는 달리 우리 대학이 그때 이제 원칙을 세우는 게 대면 50, 비대면 50을 원칙으로 일단 이번 학기를 운행해 보되 그 예외를 둘 수 있는 그 단계는 어떻냐면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어떤 학과에 같은 그 사람이 같이 강의를 들었을 때 방역하고 그 검사 받게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동안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은 그건 자의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한 것으로 50%를 지켜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는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방침을 시달했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혼합 수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대면 수업과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출석이 불가한,거나 뭐 미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그 대면 수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걸 직접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건가요? 혼합 수업의 개념이 무엇이 어떤 개념으로 혼합 수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혼합 수업은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현재 학교 내의 강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혼합 수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을 겪고 새로운 코로나 상황에서 1년을 겪으면서 이미 교수님들은 일부 교수님들은 뭐 교과목이 변경된 과목을 맡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1년마다 1학기 2학기 구분은 있지만 1년마다 거의 비슷한 과목들을 교수님들이 강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학기 1년 동안 거기 원격 수업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그 녹화된 수업이라든가 원격 수업의 실시간 수업이 아닌 녹화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지난 1년은 원격 수업을 갑작스럽게 처음 시도하는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돌이켜보면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해 했던 것들은 많이 좀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그걸 그대로 틀어주는 것보다는 올해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유용하겠다 해서 이제 그 혼합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학교는 교육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그 말씀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 총학생회에서 의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의문을 가진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학생들이 안심 수준의 방역 수준이다. 솔직히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감염병 같은 이런 상황에는 저는 솔직히 데이터가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한 번에 확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명 더 큰 확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혼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학생들이 가지는 불안, 위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점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으로서도 분명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죄송합니다. 분명 비대면으로서도 그 부분이 가능한데 혼합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혼합 수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학생회에서 알고 있는 혼합 수업과 저희 대학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혼합 수업의 개념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있을 때 우리는 대면 수업을 50% 이상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학의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왜 대면 수업을 50% 이상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대학원장님이 우리 감염병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그 대학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고요. 그러면 효과가 어떤 게 더 크냐? 그리고 혼합 수업, 대학 본부가 이야기하는 혼합 수업은 뭐냐면 대면 수업을 하되 그것을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녹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서 그거를 먼저 듣고 오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시간 강의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드렸냐면 지금 첫 번째 방식이든 아니면 줌이나 이런 실시간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것을 우리는 혼합 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몸이 이상하거나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오겠다 하는 학생들은 줌 방식이든 아니면 이미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도 허락한다 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을 우리는 혼합 수업이다라고 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면 수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그렇게 학생들이 도저히 위험해서 못 오겠다 하는 것은 출결 처리를 화상 강의를 올려놔서 그걸 들으면 다 출결 처리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교과목, 실험 실습 교과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과의 교수님은 실험 실습 재료를 학생들한테 직접 보내주고 그거를 줌 방식으로 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직접 다 나와서 학교에 와서 그 실험 실습을 하는 그런 교과목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100% 대면을 학교에서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교수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줌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를 올려놓는 그런 혼합 수업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냐? 저 같은 경우도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데이터도 있겠지만 제 클래스가 실제적으로 53명입니다. 그래서 A반, B반 둘로 나눠요. 그래서 홀수반 학생들은 월요일날 나오고 짝수반 학생들은 수요일날 나오게끔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한 20여 명들은 매주 나와요. 몇 명, 한 5, 6명씩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왜 나오느냐 했더니 강의를 다 듣고 와서 또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또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게 저희 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런 요구를 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학기 때는 우리는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 원격 강의를 하면서 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그런데 A 학점이 전체에 얼마가 나왔느냐? 52%가 A가 나왔어요. 그리고 AB 플러스 두 개를 합쳐서 83%가 AB예요. 과연 이게 그럼으로써 일부 학생들은
왜 절대평가를 하느냐. 하다못해 어떤 그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소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대면 시험을 안 보느냐 하는 일부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의 그 컴플레인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A, B가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70%예요. A가 30%, B가 40% 해서 70%인데 80%가 넘었고 A가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그게 과연 학습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은 학습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성적표에 따른 학점, 평점만 보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면 수업, 또 혼합 수업을 포함한 그런 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편해요. 대학 본부도. 왜? 이런 칸막이 없이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학교는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대학의 일단 방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경대가 지향하는 혼합 수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혼합 수업의 개념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수업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혼합 수업 형태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식품공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가족이 감염이 돼서 학생들 그 식품공학과 학과가 전체적으로 다 비대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승낙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염병 관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학교에서는 감염병 관리위원회 열어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철저하게 학교는 대비하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을 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서비스라고 하느냐. 일부 교과목들은 대면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험 실습이 있는 이런 교과목들. 그 다음에 이론 강의도 충분히 원격 강의, 비대면 수업으로도 뭐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교과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학 본부가 일률적으로 이 과목을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업의 그 방식이라든지 교수님들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의 기본 원칙은 50% 이상 혼합 수업을 포함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합 수업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게, 교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수업을 한다면 저희도 안심하면서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들 중에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이 좁은데도 40-50명 되는 강의실에서 다 옆자리에 앉아있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총학생회 권한으로 각 학과 학생회들께 관련 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은 대면이 필요하다. 네, 동의합니다. 실습이니까요. 실습 관련된 과목이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계공학과지만 실습을 작년에 못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습 아닌 과목들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다. 좀 스스로도 불안하다. 이게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학생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그 비대면을 원하는 것이 아닌 실습은 대면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제 디자인과나 또는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과들은 분명히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실습을 해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교무처장님 같은 교수님들이 많다면 사실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교수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학생들과 대화를 한 다음 그 강의 형태에 대해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실시를 한 거였는데 교수님들 몇몇 분의 답변은 학교 행정적 지침으로 50% 대면이 무조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수업 형태에 정말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습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셔서 실습인이 대면이 필요하다. 네, 이해합니다. 학생이니까요. 배워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나 교수님께서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전한 것보다 그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대면이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그런 과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50% 대면을 무조건 해야 한다면 중간고사 이전까지 비대면을 했던 수업들은 반대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젠 50%를 이미 채워버렸으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예로는 한국교통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죠. 국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하인 강의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이나 30명 초과가 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또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받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경대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혼합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의실도 부족하고 옆자리에 학생들과 붙어서 밀접촉자가 뜨게 된다면 그 강의실 전부에 있는 학생들이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블렌딩 러닝이라 하셨나요? 그런 경우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합 수업 형태를 조금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납득이 가능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50% 무조건 대면을 채우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비대면 수업을 위해 강의실마다 비대면 수업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공학과만 해도 그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과연 그 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이 보면은 그 강의실에서 녹화를 하시는 부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 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학교가 그런 강의실에서 실제 실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장비들을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전자교탁이라든지 카메라든지 해서 교수님들이 뭐 본부에서 말하는 혼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그 촬영을 해서 또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거나 실시간으로 듣거나 보게끔 또 그것을 녹화를 해서 올리게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부에서는 각 학과의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뭐 아까 지금 총학생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은 교수님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교부처에서 다시 한번 교수님들한테 공문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연락을 드려서 가급적 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고사 이제 요번 주까지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난 월요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었고 학기 중으로 보면 이제 9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50%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면 뭐 25%도 못 채우고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다 비대면을 하고 지금부터 대면 수업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본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혼합 수업 아니면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안내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본부에서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경대학교의 방역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진 씨가 자기 어떡하냐고 지금 인원들 돌려보내는지 아니면은 그냥 샘플만 전화 한번 해달라고. 네, 학생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들 다 위원회에 이제 저희가 121호로 제가 121호로 보내라고 했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대학교 전체의 방역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중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실 사이즈 안에 격벽을 두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감염병위원회 차원에서 위에서 교육부 산하에서 와서 진단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고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환기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현재 저희 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에서 보게 될 경우 교수님이라든지 학생이 그 감염이 확진이 나중에 되었지만 그 당시에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 인접해 있던 학생들이 100%다 감염된 거 음성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학생들 간에 마스크를 벗고 쉬는 시간에 접촉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 체제의 마스크가 그 정도의 방역 효과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격벽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어떤 비말의 어떤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저희 학생들과의 어떤 그 부분에서 출입할 때 지금 아마 체온 재고, 영상으로 체온을 재고 스티커 발부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든 건물을 드나들 때 다 체크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수업 대기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때 최소한 한 번 하고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한 번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집에서 자기 스스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이제 가장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런 학생들은 오면서 건물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을 세정하고 체온 측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근데 그 부분들은 현재까지 우리가 평소보다 인턴 학생들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현재 잘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점심시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비는 시간이 발생을 한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은 교직원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으로 별도로 또 점심시간까지 또 커버를 해서 셀 틈 없이 일단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은 아침 일찍 그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현재 저희 대학의 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 자취하고 있거나 하는 학생들이 미리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에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역 시스템을 갖춘 이후로는 현재 철저하게 그 부분 외부인들은 뭐 현재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대답을 뭐라 해야 되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되자면 결국은 자율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역 담당하는 학생들도 아침에 환기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또는 일전에 학생처장님과 배웠을 때는 이제 책상을 소독제로 한번 닦던가 아니면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해주시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누락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하는 와중에서도 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좁은 강의실,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강의실에서 환기조차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전에 교무처장님과 이제 학생처장님 따로 뵈면서 건의드렸던 이제 교수님들이 마스크를 안 벗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학생 커뮤니티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가 학교 모니터링단을 개설했지만 그곳에 제보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교수님들이 아직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수업에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야간 수업도 있습니다. 저희 한경대 야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직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가끔 여쭤보면 그 개인의 생계가 걸려 있는 가장 또는 이제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뭐 야간에 이제 저도 학생회관의 그 총학생회 사무실에 늦게까지 출근하면서 보면은 분명 계시지만 그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은 없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대 출근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1번이랑 같이 연계해서 답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출입 통제 효과도 마찬가지로 답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기 혹시 미안한데 예. 혹시 제가 통합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다음 회의가 또 지금 잡혀 있어서 기획처장입니다. 이제 기타 사항 중에 네 번째 문항이 이제 복지대학교와 통합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설명회는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나 또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에 나온 신문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회를 지금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현재 교육부에 통합 신청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3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공개했던 통합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거라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학생들과 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다 이제 기획처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저희가 그 모든 대학들이 대학 평가를 받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시간이 남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런 결정이 되는 3주기 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해야 되는 상황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정보는 최대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학생회장께서는 그 평의원에 오셔서 그 교명에 관련된 내용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경인국립대학교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천대와 경인교대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타당한 이유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교육부의 방침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 신청이 된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는 통합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연되는 사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을 해서 이제 해소 노력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이름으로 일단 내서 통합을 진행하고 그 교명 변경은 차후에 다시 또 노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평의원회에서 일단은 그러면 원래 사만으로 있었던 국립한경대학교 혹은 한경국립대학교로 신청을 하자라고 이제 토의 끝에 결론이 나서 2개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거의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미 안내를 드렸던 건데 지금 진행 사항이 끝에 있고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여력이 되었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정보가 모두 정리된 다음에 설명회 또는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 단체가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 받는 시간도 나중에 기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온라인 상에 질문을 받고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하는 그런 건 좀 소통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하던 질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숙사는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함께 하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사실 기숙사는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일반 건물들보다 더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 사유로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화두에 올라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문 인식하는 거는 걸핏 보기에는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문 인식 시스템이 오류가 자주 나는 걸 아십니까? 학생들이 오류가 자주 나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손가락이 입김을 한번 불고 되면은 지문 인식이 잘 된다. 실제로 제가 그 앞에 서서 관찰을 해봤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기숙사에 살지 않아서 정확한 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구역까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스럽습니다. 이전에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된다, 또는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된다, 또 나래관이었나 그 문을 양쪽 다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변경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숙사의 안전에 대해서 지문인식 시스템에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100% 파악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현장 실사가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지문 인식 시스템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도 가서 이제 뭔가 증명서를 할 때 보면 저도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돼서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 물을 묻혀봐라, 뭐 침을 묻혀봐 이렇게도 해요. 그 예를 들어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입김을 불어서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몇 번 안 되면 사무실에 와서 지문을 다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문을 다시 등록하는 것들을 권유는 하지만 와서 뭐 100% 그렇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보면은 저도 한 수십 분을 서서 이제 봤는데 지문 인식기가 어떤 때는 되다가 안 되다 뭐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지문 인식기가 원활하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 점검을 하고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나래관 같은 경우가 이제 출입구가 틀려서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출입구를 한쪽으로 몰았는지 왜냐하면 남녀가 같은 데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텐데 그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질문에 기숙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거는 각자가 지켜야지 기숙사가 아무리 방역을 시스템을 잘하고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기숙사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나가서 뭐 다른 이제 뭐 커피숍을 간다던가 뭐 이런 외부 활동들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안내 방송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교내에 머무르라고 하기도 하고 방역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입시를 처음 할 때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그 확진 선제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입시를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 검사도 확인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입시를 한 후에는 그 전체 호실을 매월 1일 매일 해 코로나 방역을 하고 또 현재 공용 공간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독은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그다음에 저녁에 2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고
또 기숙사 식당은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활관 자치위원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이제 입구에서 그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숙사 학생이 접촉자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같은 룸메이트가 이제 접촉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자체 격리를 할 때 자체 격리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도시락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어서 나올 때까지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양성으로 나온 사례는 없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니까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저희가 이제 격리적 차원에서 하면서 식사를 이제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그 기숙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숙사 앞에 있는 그 농구대, 뭐 배구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그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가 국가권익위에 또 뭐 신고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특히 방역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 의문스러우면 이렇게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데는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한 명의 교수로서 사실은 뭐 여기 질문지를 이렇게 보면 대면이 비대면 수업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교수 경력으로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그것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면 수업을 그래도 해야 된 상황이다 보면 교수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대면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백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봉쇄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분리 수업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이게 저는 아까도 뭐 환기를 왜 안 해놓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그걸 보고 자기가 열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적극적인 스스로의 어떤 책임, 그 관심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누군가만 그걸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의 대면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은 거의 결석도 하지 않고 나오는데 굉장히 환기도 철저히 하고 또 칸막이를 하고 또 제가 또 하나는 학생들이 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않아서 좀 우려가 되나 보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조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좋은데 뭐 길었지만 기숙사에 대한 거는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예. 아까 학생회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안전 쪽에 야간의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야간이 있는 학과는 지금 현재를 보면 5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부에. 그다음에 대학원에 이제 산업대학원이 야간에 운영이 되는 게 있고요. 근데 아마 이것도 야간도 한 2년 후면 2개 학과만 남을 겁니다. 2개 학교만 이제 남을 건데 야간에도 지금 그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그 학생 지도 봉사 차원에서 각 건물마다 8시 반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8시 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6시까지만, 그 근로 학생들은 6시까지만 있고, 8시 반까지는
그 교직원 선생님들이 각 건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올 때는 이런 온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QR 코드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하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 대부분 10시예요. 가장 늦는 게. 그때는 뭐 더 이상 외부인이 오지도 않을 거고 새로운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수업이 10시까지 끝나는 수업이 시작하는 거는 8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까지 기획원 선생님들이 각 건물마다 배치돼 있다. 이렇게 좀 추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관장님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조금 날이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만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6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굳이 이제 생활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뭐 두 끼, 세 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한 끼만 선정할 수는 없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6인 1실인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불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6인 1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2인이 쓸 수 있게끔 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방에는 2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공간에 방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샤워실이 하나고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쉐어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한 방에서 하고 저는 그랬어요. 방에서도 가능하면 자기 전에 마스크 쓰고 활동을 하고 저도 제 연구실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뭐 그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육부에서도 와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2인 1실로 확인을 하지 그걸 6인 1실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기타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좀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서 학교가 전면 비대면으로 폐쇄까지 간다면 분명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을 텐데, 그 환불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또 이제 기숙사의 환불 처리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죠. 뭐 병에 의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관장이 된 지가 1월 달부터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의 사정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 아주 극한 일부가 꼭 기숙사에 있어야 할 상황에서만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다 환불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다른 학교는 환불을 안 해줘서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저희는 작년에 폐쇄 거의 조치같이 됐기 때문에 환불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쇄가 되면 당연히 환불을 해야지 학생이 없는데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한동안 그 일쪽에 있는 도드람 때문에 저희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비대면으로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벌써 우리 이제 총학생 회장이 단톡방에 환불을 해주냐라고 질문을 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연히 환불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이라 학교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폐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100% 환불을 해주고 개인 계좌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끼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3끼를 하다가 지금 2끼의 선택이 되고 2끼의 선택도 본인들이 원하면 자유롭게
뭐 아침, 점심,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으로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주말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정말 급식이 싫고 외식으로 식기를 하고 싶은데 꼭 두 끼를 하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세 끼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하고 있고 주말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 두 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로 뭐 기숙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의견 추합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우리가 학생 식당을 리모델링 할 때 우리 학생회장을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고 기숙사 운영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그 기숙사를 위해서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좀 학교에 여쭤보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총학생회장을 임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조사해보고 추합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가끔 드는 생각들은 이제 학교가 잘 모르니까 저희가 한다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또는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수집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좀 그런 커뮤니티가 좀 아래 그 경우랑 비슷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적다와 이게 같은 맥락인 게 3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과 학생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학과 학생회가 학과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못 키웁니다. 조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학생회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과 내에서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학교에서 학과 단위 게시판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리 보직 교수님들 제가 조금 그 시간 관계로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좀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학과 그거는 총장은 항상 이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예, 정말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 그 지난번에 그 간담회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저는 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커뮤니티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견을 내면 학교에서 늘 모니터를 해서 그 학생회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아니면 학생들의 이런 여론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늘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회장님께서도 학생들을 일종의 대의, 그죠? 그 학생들의 뜻을 좀 대신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면 학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 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기적인 이런 정례적인 간담회 같은 거 갖는 것도 하나 방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별도로 좀 언론해 주시고 오늘 제가 좀 그 참여하면서 몇 가지 그 제 자리를 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선 그 보직 교수님들 학생회장께서 그 학생들의 그 구체적인 의견을 좀 전한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유연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면 비대면의 비율이라든가 그죠? 앞으로 상황이 그 50%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교무처장님께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학생들의 우려점도 해소하면서 또 학교가 그 추진하고 있는 이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교육이 뭔지 이걸 한번 의논해서
그거는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학생회장이 이제 두 번째 단락할 때 교수님들이 마스크 안 쓰시고 한다. 아마 그게 습관이 잘 안 되셔서 그런 교수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들께 학생들로부터 그 상당히 마스크 쓰지 않고 강연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꼭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라고 좀 그렇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그 오늘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이냐 교육 효과냐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완벽한 상태라는 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완벽한 안전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허점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비도 뭐 구입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만드는데 어떻든 학교는 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예민해요. 우리가 이 모든 그런 외부인의 행사들도 지금 학교에서 심지어 이 학교 운동시설을 주말 같은 데 학생들이 없을 때 좀 활용하고자 그 요청을 해도 허용을 안 하는 거는 혹시 외부인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이 혹시 감염원이 되면 본의 아닌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에 대해서도 진짜 학교는 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와 동시에 교육 효과를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경대에서는 학생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뭘 가르쳤냐, 어떤 교육이 됐느냐, 어떤 도대체 그 재학 중에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는 굉장히 진짜 이 의무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이러죠, 그죠?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 그 둘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학생들 안전만 학교가 만약 생각한다고 그러면 모든 거 온라인으로 하고 문 닫아버리면 제일 안전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바깥에서 걸리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지 학교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학교는.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어떤 과목과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입학하기 전보다는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고 학교도 교육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이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건의 언제든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학교는 최선 다해서 반영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일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거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안전에 완벽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하철보다는 교실이 안전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인 이상 모이기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여기 학생회 간부들은 매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명이 예를 들어서 8명이 한 자리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4명 한 자리에 앉고 옆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 한 자리에 앉고 또 뚝 떨어져서 여러분들 동료가 앉은 어떤 게 더 안전하겠어요? 중간에 외부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4명 껴있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들 8명이 쭉 앉아있는 게 안전해요? 저희끼리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정책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학교는 그런 경각심을 하는 것보다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면 수업도 교수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그 대신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좀 이런 자리 또 총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부서에
그 여기 이런 그 부서별로 쟁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선 창구가 총장실이 돼도 좋고 뭐 학생회장이 뭐 학생처장을 통해서 해도 좋고 그건 어떤 경로를 통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학교는 반영할 열린 그런 자세로 나갈 테니까 아마 지금 보직 교수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학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예. 그 급하신 일 있다고 예, 하셔서 사실 예. 저희가 학생회 학생 대표로서 사실 예. 요청사항과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총장한테 예, 짧습니다. 혹시 얘기해요. 예. 예. 결국 이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안전에 대한 거는 자율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복학관 입구 보니까 예. 전신 소독기가 있던데 예. 전 건물 입구에는 한 개 정도 전신 소독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신 소독기를 전 예. 건물 입구에 예. 이렇게 아니면 시범 예, D자로 된 운행으로 거 있어요. 중요 예. 건물이라도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아마 약을 계속 그 충전해 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딱 지나가면 감지를 해서 확 뿌려주는 건데 그죠? 그게 지금 시설이 돈이 꽤 많이 들죠. 아니 그게 그 형태가 작년에는 본관에 왜 품어주는 그렇죠. 웬만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쭉그 뭐야 전신을 소독기처럼 확 뿌려주는 거죠. 게이트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이제 박스 형식인데 거기서 그 앞에 서면 전신을 소독해주는 쫙 소독해 주는 게 있어요. 예, 이미 학교에 있기 있어요. 저희는 그 게이트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트형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까요? 어? 금액이 너무 많이 들까요? 네. 이게 솔직히 그거는 예산이 지금 우리 이제 저기 돼야 되니까 그 게이트형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학생회하고 뭐 그 예를 들면 그 경비가 많이 그렇게 막대한 적이 안 드는 거라면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저도 사실은 그 게이트 있는 쪽을 많이 가는데 그 게이트는 쭉 지나가면서 한 번 뿌려주는 걸로 사실은 소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가. 만약 거기서 그 전에 훅 나오는 걸로 해서 본인이 서서 한 바퀴 돌아서 전신에 그 공기를 쐬면 모르는데 게이트 짧은 시간에 훅 지나가는 거로는 완벽하진 않다 그래. 그게 원래는 이렇게 공간식으로 돼서 뭐 한 3m면 3m를 걸어가면서 쫙 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안 심으면 된다 이거지 그거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을 이제 부여하게 되니까요. 예.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 대면 수업이 늘어날 경우에 학생들이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혹시 한번 그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치하는데 얼마나 그 경비가 들어갈지 그걸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판단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사실 앞에 말했던 이야기죠. 결국 기숙사가 이제 지문 인식이니까. 기숙사 지문 인식. 예,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똑같고 보통 지문형 왜 문 열리는 거 그 도화록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쓰는데 그 소독제 옆에 보통 다 소독제 있죠. 어느 건물이든지 소독제가 다 비치돼 있죠. 예. 지금 우리 기숙사도 소독제가 군데군데 비치돼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대로 스스로 저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꼭 소독제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소독제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그죠? 우선 알겠습니다. 예, 이거에 예. 대해서는 사실 그 카드가 있다길래. 하여튼 손소독제 카드를- 부지런히 써야 돼. 그 한 번만 만지면 자기가 찜찜해서라도 손소독제 써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입김을 불어서나 침을 발라서 하는 게 그게 전파 확률이 있으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조심해야지. 방식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휴대폰 그 QR 등록, 개인 예. 등록을 예. 해서 열릴 수 있게끔 전환해달라는 예, 거죠. 조심해야지. 예. 카드 옛날에 카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딴 학생을 빌려준대요. 예. 네네. 아, 그래서 이제 통제 방식에 이제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카드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호실별을 누가 감시하지도 못하는데 생활 관생이 아닌 사람이 자고 나가고
하는 것 사례가 이제 몇 번 어떤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카드 같은 걸 안 하냐 했더니 옛날에는 했는데 그 카드를 빌려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모르는 룸메이트가 와서 자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를 안 하고 지문인식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학생이 지문인식이 호용관만 해도 뭐 몇백 명 되잖아요. 뭐 한 500~600명 되는데 지문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예.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한 건지 뭐 어떻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무처장님은 좀 이제 그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가 이제 그 혼합 수업 형태를 이제 실습 또는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이전부터 제가 계속 건의를 처장님들께 드렸던 이야기인데, 학과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들이 결국은 1학년들밖에 통솔을 하지 못해요. 전 학년을 통솔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 커뮤니티를 좀 학교 학사 시스템에 개설을 해주신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질문은 사실 여기가 전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동아리 연합회장 또는 이제 뭐 여기 대의원장에서 간단한 질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리 연합회장 먼저. 잠깐만. 예.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혼합 수업 형태는 예. 지금 우리 정부 방역이 지금 몇 단계로 갈지 일단 그거를 상황을 보고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신문사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 커뮤니티, 학과 학생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학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학사 시스템은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거기는 안 됩니다. 아, 예. 학사 알겠습니다. 시스템에는 그거는 거기는 안 되고요. 예. 다른 쪽이 어느 쪽이 좋을지, 그 학교 홈페이지가 좋을지, 아니면 LMS 쪽의 시스템이 좋을지,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국길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 학사 시스템은 일단 안 된다는 그 예.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추가로 간단하게 저 홍보 좀 할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학 차원에서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한경대학교 단톡방 채널도 있고요. 각 사업 부서별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가입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금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부분 사용자가 우리 학생 뭐 5~6천 명 대비 뭐 몇천 명밖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안 쓰고 있다는 현실도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학과별 그 현재 홈페이지에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게시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별도의 홈페이지나 또는 자신들만이 운영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의견 게시판 같은 것들이 좀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개발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좀 이렇게 강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차후에 더 학생회도 그 학생처럼 함께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 총장실이 있는데 예. 그 기능도 총장님을 이렇게 면담 요청해가지고 만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항상 번거롭지 않게 그냥 자기 컴퓨터 앞에서 총장님께 뭐 요청 드릴 일이라든가 새로운 검토를 부탁드린다든가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거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16일 날 뭐 부속농장에 화장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한 건 있고요. 3월 29일 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대한 이게 야간 학생이 한 건 요청한 거에서 답변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창구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창구는 이렇게 총장님과 직접 대화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도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학생들이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런 걸 이용 안 하면서 채널이 없다,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는 건 조금 해석하기가 예, 좀 이 부분은 인지하고 저희 학생 차원에서도 홍보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게이트형 소독기를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대학은 지금 학교의 원칙은 뭐냐면 안전을 우리가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저희는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지금 학생들이 우려하는 건 집안 내에서 또는 밖에서 PC방에서 접촉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이 학내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접촉자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그 실시간으로 보건소에서 연락 오고 저기서 확진 검사 받는 사람 동선 파악해갖고 연락이 오는데 문제는 확진자 접촉한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은 그러니까 접촉자의 접촉자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검사를 종용하거나 의무화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시간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하루가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학에서 신속 PCR 검사 방식을 도입했죠. 예. 자연과학, 서울대학 전체가 한 게 아니라 자연과학대학만 한 건데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걸로 교육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대학에서도 이 초등고등학교에서도 하는데 왜 대학이 못하겠습니까? 아마 서울대학에서 그 효과가 좋으면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걸 차단한다는 그런 판단이 되면 다른 대학에서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1인당 25,000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요. 음압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임상병리사도 해야 되고 검사 2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한두 시간 내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 형식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보다 접촉자를 통한 재전파를 막기 위한 신속한 검사 결과 확보가 나 열이 좀 난다? 뭐 한다? 확진자 우리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 바로 학내에 설치된 신속 PCR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한두 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현실적인지 그냥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게이트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독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는데 사실 백신에 따르면 에어로졸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소독기를 사용하시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독기가 무해하다고 강조를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려고 하면 유행하는 소독기는 없습니다. 본인의 목이나 머리에 이제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대학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속 PCR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럼 신문사 질문 있는 것 같아서 신문사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그 대학원장님과 교무처장님과 총장님을 만나서 혼합 수업에 관련된 설명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들어서 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네, 제가 그 시기 동안에 저희 신문사에서 그 저희 학교에 계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그 교양 교수님들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 교내에 계신 교수님들께 저희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론 수업을 하신다는 교수님들 의견 중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50% 이상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교수님께서는 50%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50% 제한을 완화하거나 풀 수는 없을까요? 그 실험이나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면 수업이 필요하지만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1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의 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예, 일단 방침의 변화는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받는 건 없고요. 일부 교수님들이 점점 수도권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계속 우리는 이 방침대로 갈 거냐. 근데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하고 대면 수업을 50%로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수업이나 줌 수업, 블렌드 러닝 방식에 하는 혼합 수업도 가능하다라고 이미 교수님들한테 안내도 보냈고, 아까 우리 총학생회장이 교수님들이 마스크를 안 쓴다 하는 것도 제가 어제도 결제를 하나 했습니다. 마스크 꼭 써주십시오 하는 것까지도 다시 안내 공문도 내려보내고 다 했는데, 그 일부 교수님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 오신 거는 딱 한 두 분만 오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수님들은 연락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다 풀어버리면 나머지 또 선의의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또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요청을 해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50%를 못 채운다 그런 우려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식품공학과는 요청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감염병위원회에다가 올려서 바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슈는 원격 수업이 원칙인데 원격 수업의 형태가 실시간 원격 수업이냐, 녹화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원격 수업이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실시간 원격 수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녹화된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갖고 그것이 논쟁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원격 수업에 관한 대면 수업에 관과 원격 수업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 어떤 이론 강좌의 경우 비대면 수업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못 해봤지만 일부 원격 수업 강좌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 전수를 못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너무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수. 그러니까 다른 분야 걸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또 틀어놓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클레임도 저희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솔직히 교수님들이 진짜 제자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좀 해주시면 상관없는데 대학에서 왜 이렇게 고집하겠습니까?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 주십시오라는 맥락에서 아마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화돼서 사태가 안 되려면 아마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해라. 원격 수업을 해도. 예. 그렇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이 아닌 것은 이건 곤란하다. 작년에 거 했던 거 무성의한 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이제 차후의 계획은 그 보관까지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솔직히 교수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교수님들 자네껏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본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뭐 비대면을 꼭 원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역시 무조건 대면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50%에 대해서 방금 교무처장님이 이제 그 방침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화두인데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50%를 채운다는 게 과연 이제 꾸역꾸역 채운다는 느낌이 저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 질문 답변은 이걸로 된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동아리 연합회 질문 받고 예. 네.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각 동아리 회장님들께서 계속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로 불안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 한해서는 각 동아리 회장님들을 대표해서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것처럼 각 동아리 방의 방역 계획 서류와 출입 명단, 각 동아리를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동아리 방 개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면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3월 초에 일주일밖에 동아리방을 개방하지 못했어요. 동아리 활동은 전공 외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개발과 더불어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교 환경대 학생들을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과 똑같이 각 회장들이 방역을 진행하여서 활동을 진행하고 동시에 동아리방을 개방할 수 없다면 22개 동아리방을 동시에 열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나눠서 개방을 하면 어떨지 이제 생각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서 각 학생회관에 있는 그 동아리 방을 순찰을 돌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방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초에 일주일 말고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의 규제,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규제 이걸로 계속 그냥 저는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이제 각 동아리 회장님들이 계속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날 감염병 실무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열릴 계획인데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학내에 비학위 과정의 행사, 학위 과정의 수업을 제외한 비학위 과정의 모든 행사들을 거기서 승인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학생처에서 개요를 파악하셔서 동아리 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면적에 예를 들어서 좁은 면적에 뭐 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 그럴 때는 칸막이도 안 돼 있고 뭣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건 힘들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거기서 감염병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처에서 시간 없지만 뭐 내일 오전 중으로라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처에서의 그 의견을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그 동아리방 안에 그런 공간을 뭐 분리를 하든 하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모든 책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그 학생 식당에 칸막이가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분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조치를 이미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동아리방이어야만 하는 경우, 그 장비라든지 이런 뭐 노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아리 안에서 뭐 4명 이내로 해가지고 뭐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팀을 만약에 합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뭐 학생극장 안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언제 하겠다라는 스케줄표를 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학생 식당에 딱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 준비하는 시간 외에 큰 그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아마 계획서를 같이 학생과 직원 담당 선생님하고 계획서를 내 가지고 감염병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리 연합회 질문은 끝인 것 같고요. 대의원회에서 추가로 질문이 있는지, 예. 저희 학생들의 질문은 여기가 전부고요. 추가로 저희 학생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시던가 또는 뭔가 당부 혹은 부탁 뭐 이렇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더 우선입니까? 수업이 더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역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우둔한 갑부가 되고 싶습니까? 현명한 가난뱅이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역으로 던진다면, 이건 어느 것도 현명한 답을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현명한 갑부가 되면 더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안전도 보장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최선의 답이겠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부 보직자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통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직접, 감염병 실무위원회하고 직접 못하더라도 뭐 총학생회나 뭐 회장은 그 채널을 열어드렸으니까 실시간 저기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수십 건의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하고 이런 게 됐을 때 어떻게 되면 직접 그런 상황을 보고 직접 전화 오면 검사 권유자를 교양 수업까지 들으면 한 200명 되는데 이걸 200명을 다 검사를 권유해야 될까요 말까요? 진짜 새로 처음 겪는 경우라서 이것을 이 범위를 어디까지 검사 권유를 하고 수업을 어디까지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속속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시는 교수님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 뭐 좁은 강의실에 30명 40 넘는 인원을 때려놓고 거기서 강제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곳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즉시 뭐 열린 총장실이든 뭐 어디든 제일 여러분들 권위 있으신 분이 총장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총장님이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 부서장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상상에 맡기시지만 그런 열린 채널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채널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 역시 먼저 소통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없는 것 같으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의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